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경제 이야기 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에 이어서 요즘은 해녀수당, 독서수당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현금성 복지 받을 때는 좋은데 결국 그게 다 국민 세금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아동수당, 청년수당, 해녀수당, 독서수당. 아동수당은 뭐 뭔지 알겠고요. 예, 그렇죠. 저희 애들도 받고 있으니까. 예, 한 달에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6세 미만. 청년수당도 일부 지역에서 특히 경기도 혹은 또 서울 만 24세 청년 아마 그렇게.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뭐 청년 배당이라고 그러면은 경기도에서만 하는 거고요. 근데 보통 청년 수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취업을 앞둔 그 청년들에게 주는 거는 지금 올해부터는 원래는 서울시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전국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전국 사업입니까? 예. 해녀수당은 제주도? 아, 제주도죠. 독서수당은 뭡니까? 아, 독서수당은 이게 성남시에서 이 뭐 독서를 요즘 그 대출을 많이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 지역 상품권을 주는 그런 복지제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성 복지라는 건데 실제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이 현금 복지 사업 프로테이지랄까요? 꽤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낮아요. 낮아요? 이게 사실 지자체가 현금 복지, 그러니까 일단 현금 복지 이전에 자체 사업 비중이 대단히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사실 중앙정부가 만든 그런 복지 사업을 대리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초연금, 뭐 아동수당 뭐 이런 것도 다 중앙정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앙정부 사업에다 돈을 쓰는 것이 더 많고요. 그리고 사실 자체 사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이런 뭐 현금 복지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예. 대부분은 뭐 소위 말하는 그런 토건 사업 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농민수당도 농민수당 얘기 안 하셨나요? 예.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농민수당인데요. 해남시에서 뭐 농민수당을 만들었다. 예. 그게 이슈가 되는데, 근데 제가 해남시 예산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근데 그 자체 사업 중에서 제일 큰 게 290억짜리 뭐 배수로 정비, 그 다음에 청사 신축 200억짜리. 또 청사 신축 다른 것 또 200억짜리 이런 것들이 이런 뭐 토건 예산이 크고요.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90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이런 청사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작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 토건 사업에 많이 들어가 있다. 토건이나 토목이나. 가장 큰 거는 중앙정부의 복지 사업을 대리 수행하는 거고 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청사를 짓거나 뭐 복지 시설을 짓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언론에서 현금성 복지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동안 없었던 게 새로 생겨서 그럴 겁니까?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 예산이 사실 굉장히 방대하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뭐 평가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름만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토건 예산이냐 사람 예산이냐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통해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건데 뭐 똑같이 뭐 사람 예산이란 것을 뭐 현금성 복지다라는 그런 뭐 새로운 네이밍 하는 그런 좀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사업을 어떤 네이밍으로 부를지에 대한 유행. 뭐 새롭게 늘어나는 것은 아주 일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그 현금 복지에 대한 기본 개념도 그렇고 이미지도 조금 안 좋게 들려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녀수당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그 2억 원이거든요. 2억 원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사실 우리 연구소에서 해녀수당 2억 원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번 연구소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구소 사람들이 1인당? 그렇게 묻더라고요. 물론 1인당이 아니고요. 제주시 전체 그 예산 규모가 2억 원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아니 뭐 저는 사람에 따라서 뭐 2억 원이든 2억 원이 아니든 뭐 해녀수당을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2억 원짜리 때문에 뭐 제주시 재정이 뭐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무리가 있다. 아니죠. 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 현금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특성상 이 정책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예. 현금을 주면은 사실 뭐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면은 거의 100% 나오거든요. 그 돈 준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이 실효성이 있냐를 좀 조사하기가 쉬운데 현금을 주면 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좋다고 하니까 이게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비스 복지는 무조건 좋고 현금 복지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좀 예산이 복잡하다 보니까 일정한 그 프레임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뭐 예를 들어서 토건은 무조건 나쁘고 사람 예산은 무조건 좋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토건도 좋은 토건이 있고 나쁜 토건이 있는 거고 사람 예산이 좋은 예산, 나쁜 예산이 있는 것처럼 현금성 복지도 좋은 복지, 나쁜 복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받는다고 하셔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아동수당 같은 경우 주는 이유가 이것은 뭐 분유를 현물 복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저귀를 현물 복지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기저귀나 분유 같은 경우는 시장에 굉장히 많이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저귀나 분유를 직접 주는 것보단 서비스를 주는 것보단 현금을 주고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면은 기저귀나 분유 주는 것보다 현금을 주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이잖아요. 특히 상품권 같은 곳에서 뭐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그렇죠.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방접종 같은 게 있어요. 예방접종 같은 것들을 소비자가 알아서 이거 선택하라 해서 돈을 주면 이건 예방접종을 잘 안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국가 보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현금 복지보다는 서비스 복지가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이런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뭐 분유나 기저귀 주는 것보다는 저는 현금 복지가 더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 중구에는 공로수당이 있다고 하고요. 예. 또 부산 동구에는 어르신 품위유지 수당이 있다고 하고. 예. 그런데 한 달에 10,000원씩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 동마다 이게 또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뭐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렇죠. 예, 지자체 사업이니까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옆 동네 김씨 할아버지는 받고 나는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또 좀 소외당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소외도 당하고 갈등도 생기죠. 근데 저는 이런 갈등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로 하는 투표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각 지역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개개인의 어떤 만족도는 이 서비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 서비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지역에서 하는 서비스가 내가 마음에 든다 하면은 글로 가서 사는 거고요. 나는 저 지역의 서비스나 저 지역의 어떤 현금 복지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거고. 그러니까 지자체의 존재 목적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저는 이런 갈등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뭐 수당, 배당 이런만 좀 다릅니다만 그렇죠. 대부분이 그 사회적 그 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청년이라든가 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뭐 또 여성이라든가.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약자들한테 세금을 현금으로 주는 건데. 기본 취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취지는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현금 복지는 나쁘고 서비스 복지는 좋다. 또는 뭐 반대로 뭐 서비스 복지는 나쁘고 현금 복지는 좋다라는 것보다 좀 개개 세부 사업별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그냥 모든 복지를 현금 복지는 나쁜 거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하나 좀 개별적으로 좀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금을 조금 많이 내는데. 축하드립니다. 저도 많이 내고 싶습니다. 축하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조금씩의 어떤 지원이 가는 것. 좋다. 여론조사 해도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세금을 더 낼 테니까 복지를 더 해라. 우리 국민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일부에서 반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이 복지보다는 다른 발전을 더 원하는 보수 지역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반대하고 이런 겁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떤 예산을 분석하는 방식은 좀 유행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뭐 프레임 싸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존부터 있었던 거를 뭐 사람 복지다라고 표현하면 꼭 마치 좋은 것처럼 들리고 현금 복지다라고 그러면 꼭 마치 나쁜 것처럼 들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예산을 바라보는 그런 프레임 싸움이 벌어진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뭐 안정적인 재정 바탕 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것도 집행을 하려고 하면 지자체장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또 지자체에 있는 뭐 구의원들, 뭐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국회처럼 이렇게
뭐 토론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의회를 통과돼야지 당연히 이것도 통과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별적으로 이 예산은 뭐 해녀수당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토론할 수는 있지만 예. 이것 때문에 재정이 파탄 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독서수당이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의문은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좀 그 분석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만일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로 호평받고 박수받는 정책 같으면은 예.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가서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예. 그런 방법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 수당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게 사실 뭐 별명이 청년 수당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그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취성패라는 뭐 취업 알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취성패라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주는데 근데 이것이 대부분 그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알선업체한테 주는 돈이 많아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청년이 지금 독일이 제일 잘하는 것은 인터넷 검색 능력이거든요. 어떤 업체에 무슨 사람을 구한다라는 검색하는 능력은 청년이 제일 많은데 구태여 어떤 서비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지만 돈을 준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최근에 원래는 서울시 사업이었지만 지금 전국 사업이 올해부터 된 사업처럼 어떤 자기가 알아서 취업 그런 구직 활동을 하게 하고 그 구직 활동을 평가한 이후에 어떤 돈을 주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국 사업으로 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각종 이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수당들 예. 지역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선거를 통해서 지자체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 시장 했던 거 없애버리고 예. 내가 새롭게 해야겠다. 예. 나의 치적을 위해서 예.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정파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데요. 뭔가 이 예산 사업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를 어떤 지역 주민들이 같이 논의한다기보다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이 사업을 하면은 찬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많아요. 저는 예.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양하고 예. 좀 같이 지역 주민 의회 뭐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그 복지 정책 역할을 나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중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혹은 뭐 비슷한 사업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하는 사업은 굉장히 좀 보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가 하는 것이 옳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르신한테 가는 그런 기초연금, 뭐 아동수당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다 그 복지 권리를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앙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예.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해녀수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해녀수당,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정 지자체가 그 지역민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면은 할 수가 있는 거고 합의가 안 되면은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합의 과정에서 어떤 논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너무 정파적으로 다툼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지만 그 내용적으로 갈등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노령 인구만 너무 많이 살고 새롭게 그렇죠. 태어난 인구가 전혀 없는 지역이다. 예. 뭐 그런 지역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출산수당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준다던가. 그런 방법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여태까지 계속 있었던 뭐 청사 신축 뭐 몇백억짜리는 이것 때문에 뭐 재정이 파탄난다라는 말은 없어요. 과거에도 했었고 요즘에도 계속 하고 있는. 근데 새롭게 생기는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이런 복지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민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제가 뭐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국 각 지역에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새롭게 과연 저런 건물이 필요할까? 군청, 시청 만드는데 혹은 구청 만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또 뭐 무조건 뭐 또 반대할 필요도 없는 게요. 그 청사를 굉장히 좀 화려하게 만든 그런 구읍
중에서도 그거를 복합 시설로 잘 활용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분법이 가장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예. 뭐 청사는 나쁜 거, 현금복지는 나쁜 거 이런 이분법으로 보지 말고 청사를 만드는 다음에 그 이후에라도 굉장히 예. 복합 시설로 잘 활용을 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 예. 더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이죠. 돈은 한정돼 있고. 그게 예산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선순위에 맞춰서 제출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볼 때 저거는 선심성 예산이다 혹은 낭비성 예산이다. 그걸 언제 느끼냐면 만약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쓸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꼭 필요한 데에서는 좀 과감하게 쓰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 줄이고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예외가 없잖아요. 예외 없죠. 작년까지는 상위 10%를 빼놓고 줬었어요.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이건희 손자 논쟁, 유명한 논쟁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아동수당을 줘야 될까라는 그런 문제의식, 야당이 반대하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상위 10%는 빼놓고 줬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상위 10%를 발라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거 발라내는데 행정 비용을 쓰느니 차라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자라는 그런 인식이 더 좀 공감대를 얻어서 올해부터는 그 상위 10% 제한 없이 전 국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상위 10%를 주지 말자고 야당이 반대했을 때. 예. 상위 50% 정도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 왜 하필 90%만 주고 10% 주지 말자고 할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도. 근데 어쨌든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예. 근데 우리가 복지 얘기를 하면 항상 선별적 복지냐. 아니면 전부 다 주는 거냐. 이걸로 논쟁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서구사회나 조금 복지 선진국에서 결론 나온 게 있습니까? 그 결론이 나왔으면은 논쟁이 필요가 없겠죠. 이게 사회마다 나라마다 전부 다 이 환경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사실 한 몇 년 전에 무상급식, 소위 말하는 무상급식 논란에서 선별적 복지가 좋냐 보편적 복지가 좋냐라는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냥 무조건 선별적 복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보편적 복지가 좋은 것도 아닌데 너무 어떤 예산을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만 파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건전한 그런 건강한 논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 말고도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가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로장려 세제라든지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 복지가 맞죠. 예를 들면은 아이들 교복을 무상으로 주는 지자체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 일부 지자체니까. 예. 그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교복 같은 경우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특정 지자체는 그 사업을 하고 특정 지자체는 그 사업을 안 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서 각 지역마다 어떤 주민들에게 주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예가 교복 같은 거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교복을 아예 안 입는 또 지자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지자체는 교복 안 입게 하고 어떤 지자체는 무료 교복을 입게 하고 어떤 지자체는 사비로 산 교복을 입게 하고 그런 다양성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상민 연구원 학교 다닐 때 교복 입었습니까? 왜 저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질문은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다 입었습니다만은. 예. 최근에도 다시 입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뭔가 장단점이 있을까 고 여쭤봤어요. 예. 교복이 입는 것과 안 입는 것. 저는 안 입었거든요. 그랬나요? 근데 저는 안 입었는데. 예. 안 입은 세대가 9세대라는. 아니,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제 주위에는 다 입었는데 저만 안 입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거든요, 안 입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입었다가 입었어요. 그런데.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뭐가 좋을지. 예, 안 입기도 하고 입기도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입을 때는 또 싫었는데요. 또 한 몇 년 입으니까 또 괜찮다. 그것도 괜찮던데요. 보통 학생들은 안 입는 걸 원하고 학부모들은 입는 걸 원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뭐 이런 논쟁도 할 때는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복 논쟁도. 예, 맞습니다. 예, 논쟁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사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니까요. 이상민 연구원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